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유병률 1위 질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치주질환, 잇몸병입니다. 대부분 감기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치주질환이 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리거나 심지어 입냄새가 심하게 나서 고생하시면서도 치과 가는 게 무섭고 아니면 치과가 좀 비쌀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치과에 잘 안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으로 집에서 하는 잇몸관리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약국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헥사메딘, 이거 하나면 잇몸병 다 나아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소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약이 어떤 원리로 잇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부작용 없이 쓰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을 치과의사 입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수술을 직접 집도한 25년차 치과의사 원태희입니다. 먼저 잇몸병의 단계부터 간단히 짚고 가볼게요. 초기 잇몸염증은 치은염이라고 하는데요. 양치가 잘 안 된 부위에 세균막, 플라그라고 하죠. 이게 쌓이면 시작됩니다.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이 빨갛게 붓고 칫솔만 닿아도 막 피가 나는 단계, 그리고 치아를 잡고 있는 뼈는 아직 깨끗한 상태라 관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치주염. 이 치은염이 방치가 되면서 염증이 잇몸을 넘어서 치아를 잡고 있는 저 아래쪽 뼈까지 퍼진 상태예요. 이 단계부터는 뼈가 실제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100%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행을 최대한 멈추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증상은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시리고 잇몸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치아도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 치주염 단계의 녹아버린 뼈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치은염이나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라면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는 입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잇몸에 생긴 염증이 세균과 같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이 잇몸병이 없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은 당뇨병에도 안 좋아요.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잇몸 질환이 되게 잘 발생하거든요. 염증이 심해지면 혈당 조절은 또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서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당뇨도 심해지고 잇몸 질환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 질환, 폐렴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고 임산부에게는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또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신장암, 췌장암 같은 일부 암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잇몸병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잇몸병은 단순히 이를 좀 잘 닦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관리의 한 축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헥사메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헥사메딘은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단 3,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크로르헥시린 계열의 구강 소독제입니다. 이 약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수를 강하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치과에서는 이를 뽑거나 잇몸 수술을 했을 때 아니면 잇몸을 꼬매놨을 때 여기를 초반에 건드리면 덧나거나 잘 안 아물잖아요. 이런 시기에 양치질을 대신해서 감염을 예방하고 세균을 줄이기 위해 치과에서 단기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잇몸병의 원인이 세균이 만든 플라그거든요. 여기에 있는 세균수를 확 줄여서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이거 잇몸병 다 낫겠는데?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약에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이 있습니다.
헥사메딘은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분명한 약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걸 오래 썼을 때 혀나 치아에 아니면 보철물이 갈색이나 검게 착색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미각의 변화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있는 세균을 싹 줄이면서 원래 우리 입안에는 좋은 세균들도 있거든요. 이런 세균들까지 같이 죽이면서 정상적인 세균총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일 장기간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보통 수술 직후에 일주일, 2주일 아니면 잇몸염증이 심하게 악화됐을 때 단기간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헥사메딘만 열심히 쓰면 스케일링 안 해도 된다. 치주염을 약으로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헥사메딘은 세균을 잠깐 줄여주는 조력자일 뿐 더 중요한 건 치석 제거, 그리고 잇몸 깊숙한 곳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것, 뼈가 녹아있는 부위의 근본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치과에서 진행하는 치주 치료로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3,000원으로 잇몸을 살린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올바른 홈케어를 하면서 잇몸병의 진행을 상당히 줄이고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홈케어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위생 관리를 좀 알아보면 제일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올바른 칫솔질, 너무 딱딱하지 않는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부를 칫솔모를 약간 기울인 상태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진동을 주는 방식으로 플라그를 제거하면 잇몸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간 칫솔과 치실이 아주 중요한 용품인데요.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을 관리하는 위생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치아 사이의 공간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막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으로 플라그를 깨끗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실은 치간 칫솔이 들어갈 애매한 아주 좁은 공간, 치아와 치아가 강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닦는 위생용품인데요. 막 빡빡 문지른다기보다는 이 사이에 넣고 가볍게 치아 벽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옳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홈케어를 집에서 열심히 해도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치석이나 잇몸 깊숙하게 자리 잡은 플라그는 홈케어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반드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 세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매년 스케일링을 진행해 주셔야 해요. 그럼 헥사메딘 같은 소독제는 어떨 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직후에 그 부위를 자극이 가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칫솔질이 어려운 부위를 단기간에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좋고요. 또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기가 심해졌을 때, 물론 이때도 빨리 치과에 오셔야 돼요. 근데 치과 치료를 받기 전까지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 또는 몇 달 이렇게 장기간 동안 칫솔질 대신 헥사메딘만 사용하는 것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절대 권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헥사메딘은 홈케어의 끝판왕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잠깐 꺼내 쓰는 아주 유용한 보조 카드 같은 겁니다.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케어입니다. 헥사메딘처럼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독제는 분명 잇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약 하나로 녹아내린 잇몸뼈를 되돌리거나 치주염을 완전히 완치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양치질,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 같은 기본 관리가 먼저이고 헥사메딘은 필요할 때 단기간에 사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 관리 위에 상황에 맞게 헥사메딘을 활용하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잇몸병의 진행을 늦추고 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